네, 이번 챕터는 오프사이트 SEO입니다. 여태까지 아마존 내에서 어떻게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이제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온사이트 SEO 영역에 속해요. 물론 이제 광고는 SEO라기보다는 그냥 유료 광고 쪽이지만, 그래도 PPC를 통해서 찾아낸 키워드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 자체는 SEO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내에서 하는 건 아마존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마존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 이외에 정말 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프사이트 SEO 쪽이 이번에 아마존 마케팅 강의를 만든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PL 셀러도 그렇고 RA 셀러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좀 아마존 판매 또는 뭐 이베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플랫폼 판매를 굉장히 어렵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플랫폼 안에서만 싸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제 수강생분들도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르게 풀어볼까 하다가 이제 오프사이트 SEO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저희는 이제 아마존이니까 아마존 US만 따지고 봤을 때 미국의 온라인 유통 쪽을 달러로 일단 형상화했을 때, 이게 미국의 전체 온라인 유통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100이 됐던 1000이 됐던 억이 됐던 조가 됐던,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정확히는 49.1%인가 2%인가 그래, 2018년도 기준으로. 근데 아무튼 절반 정도가 아마존이래요.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아마존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아마존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혹은 유통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통은 온라인으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해야 좋다, 혹은 아마존에서 해야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미국 전체 유통이라 그러면 이게 뭐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똑같이 이 달러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 정도 돼요. 이게 2년 전에는 7%였고, 이게 뭐 8%, 9% 매년 1%씩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10%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년 1%씩 성장을 하는 거 보면 뭐 갑자기 20% 이렇게 성장할 리는 없겠죠. 한 요 정도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결국엔 아마존이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미국 전체 유통의 5%를 차지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건 확실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 전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드로 봤을 때, 월드의 전체 유통을 금액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저 점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지금 이제 프로그레이션을 보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절반짜리 파일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아등바등 싸웠는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그 아등바등 싸우던 게 미국의 5%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또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 보니 요 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는 얘기죠. 이 점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키워드 리서치도 하고, 키워드 툴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짜리 사고, 그 다음에 뭐 최적화도 하고, PPC도 뭐 몇십 달러씩, 하루에 몇십 달러씩 쓰면서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이 여기 이렇게 이 주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주위에 있는 거는 사실 경쟁자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이 좀 적은 곳에서 우리가 SEO나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몰아서 아마존으로 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오프사이트 SEO 부분을 강의에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 아마존에서 성공한 기업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들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닛이라든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젠액티브, 그다음에 아네스트 컴퍼니, 또 뭐 있지? 퀘스트 이거는 이제 그 프로틴바 만드는 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얘네들은 아마존에서 시작한 애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오프라인 또는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 자기들만의 트래픽 소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외부에서 트래픽 소스를 갖고 있다는 건 뭐 걔네들이 아마존이란다.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든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네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포럼에서 뭐 유명해졌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 트래픽을 통해서 판매를 일단 어느 정도 혹은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를 이미 알려놓고 그 다음에 아마존을 들어왔을 때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혹은 아마존 내에서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싸웠던 게 아니라 아마존 외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판매 채널만 아마존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존이 갖고 있는 파워는 엄청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PL 셀러도 그렇고 RA 셀러도 그렇고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아마존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건데 외에서 아마존 외에서 훨씬 더 많은 트래픽,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존을 가져오자. 그러니까 약간 이 오프사이트 SEO의 테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우린 절반 5%, 그다음에 이 점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외부에 더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외부에서 많은 기회를 보고 거기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아마존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성공을 많이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